대한민국 최고의 신명의가 치유의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양입니다.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바람일 텐데요. 요즘은 필러, 보톡스, 스킨 부스터, 슈링크까지 비수술적 미용 시술이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술처럼 보여도 효과와 목적, 주의해야 할 점들은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신명의에서는 김태훈 선생님을 모시고 다양한 미용 시술의 차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선택의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선생님, 요즘 보면 필러하고 왔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필러라는 게 이렇게 볼륨을 채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필러가 정확히 어떤 시술인지 짚어주실까요? 필러는 말 그대로 꺼진 부위에 무언가를 채워 넣는 충전재를 뜻하는데요. 다만 꼭 꺼져 있는 부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눈 밑 애교살이라든지 입술을 좀 도톰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콧대를 조금 높인다든지 등을 이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꺼진 부위를 채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부위에 이런 시술이 보통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울퉁불퉁해진 이마라든지 혹은 이제 팔자주름 같은 부분에다가 이제 채워 넣어서 조금 자연스럽게 펴게끔 혹은 볼록하고 좀 둥글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뭐 광대라든지 이 관자놀이, 네, 그리고 눈 밑에 꺼진 부위 등 네. 이렇게 조금 꺼져 있는 부위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네. 가슴이나 이 엉덩이 부위에 네. 오염물 대신해서 칼슘 필러 같이 녹지 않는 필러로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가슴이나 엉덩이에 필러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 했었는데요. 이 필러의 종류가 그런 위험한 것들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전에는 그렇게 조금 잘 안 녹는 칼슘 필러 형태를 쓰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위험성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는 않고요. 요즘엔 거의 히알루론산 100% 필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성분인 거예요? 몸속에서 이 연골 성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몸에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 몸에도 있는 성분으로 이제 한 단호가 없어지는 성분이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필러가 서서히 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필러를 한번 맞으면 얼마나 지속이 되는 건가요? 필러는 보통 한 1년 정도를 이제 지속 기간으로 말씀은 드리지만은 네. 필러 종류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지속 기간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묽은 필러, 우리가 이제 1단계라고 부르는 1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물성이 단단해지는 쪽으로 가면 3, 4단계까지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물성이 조금 다르게 나눠지고요. 좀 묽은 필러를 옅게 깔듯이 넣어 놓으면 좀 더 빨리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단한 필러를 한 곳에 뭉쳐서 넣어 놓으면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게 좀 묽은 게 더 안전하다, 뭐 좀 더 단단한 게 안전하다 이런 거는 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전성에 있어서는 상관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천천히 녹아 없어지게 되면 만약에 어떤 감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필러라는 게 주사로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절개도 안 하고 하니까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럼에도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필러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작용은 이제 감염이죠. 이제 우리가 주사제로 뭔가를 넣었기 때문에 감염이 생길 수 있고, 필러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매스 이펙트라고 부르는 이 혈관이 막히는 등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피부층에다 놓는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혈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주 극히 드물게 혈관 내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혈관 외에서 이제 그 덩어리진 네. 그 필러가 혈관을 눌러서 직접적으로 눌러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좀 무섭네요. 이 필러를 넣었는데 이제 잘 되면 그 1년이 좀 짧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잘못되면 이 1년이 굉장히 길 것 같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필러 중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네. 같은 경우에는 히알라제라고 부르는 이제 필러를 녹일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가게 되면 보통 뭐 하루 이틀 내에 다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만 녹이 없어지는 형태로 처치가 가능하고 네. 감염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감염은 항생제 같은 가벼운 조치로 가능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 네. 그거는 시술받은 병원에서 2차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턱이 자갈턱인데 여기에 보톡스를 맞으면 좋다고 해서 갔는데요. 거기서 필러를 같이 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해주세요 했는데 혹처럼 된 거예요. 이게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 거냐 이랬더니 녹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녹이려고 또 뭐 넣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럼 안 녹이면 어떡하냐 하길래 10개월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못생긴 채로 10달을 기다렸고 다시는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녹이는 주사는 안전한가요? 비교적 안전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녹이는 약이 조금 이 알러지 반응이 조금 있는 경우가 제법 있어서 조금 그런 네. 경우는 추가적으로 약을 조금 써야 될 수도 있는데 네. 보통의 경우는 그런 반응 없이 네. 필러만 잘 녹아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 이제 필러 안녕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참 이게 병원의 선택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시술이 잘못됐다고 막 만지고 이렇게 주물르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변형이 되진 않을까요? 들어가 있는 필러는 이제 만진다고 해서 어디로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만약에 이제 돼지고기를 샀다. 네. 그러면은 돼지고기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지방층을 손으로 네. 찔러 보면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넣어놓은 필러가 어디로 이렇게 흐를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이동할 수 없게끔 이미 안에서 조직끼리 그걸 가두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 약 2주 정도는 저희가 말하는 생착되기 전에는 만지게 되면 그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네. 약간의 옆으로 밀려 들어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니 보통 한 2주 정도는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처음에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선생님들이 잘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구나. 자, 우리 여기에서 같이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보톡스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름에 놓는다는 보톡스잖아요. 눈가, 목, 이런 데 하던데요. 이 보톡스는 어떤 원리로 이 주름을 개선하는 건가요? 보톡스는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독소인데요. 보톡스라는 거는 제품명인데 그게 이제 고유명사화돼서 저희 다 모두가 이제 보톡스라고 부르고 이제 말 그대로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네.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마라든지 우리가 미간에 우리가 찡그릴 때 생기는 네. 미간 주름 그런 거를 조금 보톡스를 놓음으로 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을 두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주름이 펴지게끔 유도하는 약입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긴장도 풀어드릴 겸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하면 제가 이마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여기에 힘이 빠지면서 이마로 눈을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주름이 생겨서 보톡스를 또 한번 저는 다 좀 아픈 기억만 있거든요. 보톡스를 맞았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톡스를 맞고 왔는데 한 6살 정도 어린 동생이 언니 나도 해야겠다 하고 자기도 어디 가서 또 하고 왔어요. 그래서 둘 다 눈이 안 떠져가지고 이거를 막 문질러서 풀었거든요. 그 조금 문제가 뭘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눈 주변 특히 이제 네. 미간 쪽에는 사실 조금 과량 들어가게 되면 네. 그런 식으로 눈이 좀 무겁다든지 눈 뜨기가 좀 힘들다, 눈이 네. 무겁다 이렇게 이제 조금 불편함 호소하는 경우가 네. 제법 있는데요. 그때는 조금 양을 줄여 맞으시거나 이제 조금 부위를 약간 높여서 그 눈 주변을 조금 피해서 맞으시게 되면은 네.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마 보톡스랑도 이제 안녕을 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고 모든 사진에 졸린 듯이 나와가지고요. 제 의지로 이게 안 떠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나이가 좀 나이 먹고 맞아서 그런가 싶은데요. 이 보톡스 시술 받기에 적절한 나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이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보톡스를 뭐 맞아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없고요. 이 근육의 움직임이 있는 부위라면은 고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의 움직임을 좀 제한을 두는. 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많은 부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미간, 아까 말씀드린 네. 미간이나 이마 쪽 이렇게 일자 주름 있으신 네. 분들은 보톡스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거를 맞음으로써 인상을 좀 덜 쓰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이마 주름이라든지 네. 뭐 미간 주름, 눈가 주름 같은 경우에 좀 특히 주름.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킨 보톡스라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 얕은 층에다가 놓는 이게 윤곽을 따라서 조금 얕은 층에 놓게 네. 되면은 그게 이제 림프절 순환을 따라서 흡수돼서 빠져나가는 과정상에서 스킨 타이트닝이라고 하는 좀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도 좀 많이 놓습니다. 굉장히 아프다고 하던데 좀 덜 아파졌나요? 그 약 자체가 좀 아프기도 하고 아, 놓는 약이 부위. 아픈 건가요? 네, 약 자체도 좀 아프기도 하고 통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덜 아프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진동기를 같이 대드린다든지 뭐 혹은 조금 마취 크림을 조금 발라놓고 네. 시술하게 되면 조금 덜 아프게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노하우가 필요하네요. 자, 그런데 이 주름에다가 보톡스를 놓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쓰는 곳에 생기는 주름도 있지만 그냥 이미 표정과 상관없이 확 생겨버린 주름들도 있잖아요. 제 목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자, 이 보톡스 효과 똑같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얘기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네. 이제 그 보톡스를 맞아서 이제 그 주름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쫙 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이 근육이 힘을 줘서 네. 그 부위가 접히게 되면 주름이 생기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게 되면은 근육이 안 접히게끔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목주름 같은 경우에도 네. 스킨 보톡스류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듯이 들어가면은 좀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네. 일자로 이렇게 선진 주름 같은 네. 경우에는 보톡스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다른 실이나 방법이나요? 다른 이제 그렇구나. 이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주름에 무조건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 보톡스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돼 이런 얘기들도 많던데요. 이게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다 보면 처음과는 또 다르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보톡스의 좋은 점이기도 하고 네. 나쁜 점이기도 한데 이제 보톡스 효과는 그냥 보톡스가 들어가서 작용을 한 뒤에 그 작용이 끝나고 나면 네. 사실은 그대로 그 전 상태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라지는 건가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육 못 움직이게끔 만들었던 그 근육이 네. 보톡스 효과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그대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네.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 그 니축이 같이 조금 오면서 점점 사용 기간을 조금 늘려나갈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네.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네. 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로 해서 텀을 좀 늘려서 맞으시면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맞는 거를 권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로 늦게 맞아도 효과가 지속이 효과가 된다는 지속이 건가요? 되는. 좋은 그만큼 건데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선생님,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좀 한 번씩 바꿔줘야 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 보톡스가 이제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는 이제 그 보톡스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항체. 네. 그 항체가 이제 보통 한두 번 맞는다고 생기지는 않겠지만 네. 보통 이제 뭐 체간에 맞는 보톡스, 뭐 승모근이라든지 혹은 종아리 쪽에 네. 그 과량을 이제 이렇게 자주 맞게 되면은 네. 항체 생성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항체 형성이 좀 적게 되는 보톡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약을 바꿔서 쓰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로 쓰면 안 되나요? 처음부터 그걸로 써도 됩니다. 단지 이제 그게 좀 더 비싸서 저 같은 아. 경우에는 조금 적은 양을 네. 맞는 얼굴 쪽에 맞는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건 아니고 네. 싸다고 해서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좀 처음에는 적은 양이면 저렴한 거 저렴한 먼저. 걸로 먼저 권유를 드리고 네. 이후에 계속 맞으시게 되거나 혹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 싶을 때 그때 비싼 걸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아, 그럼 그 항체 생성을 조금 적게 한다는 그 적게 비싼 만- 보톡스는 네. 그 후에 계속 맞아도 훨씬 계속 그 내성 생길 확률이 좀 적다는 적게 말씀. 됩니다. 네. 아, 그렇구나. 이 보톡스를 맞으면 일명 그 좀 성형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 많은 분들 보면은 말할 때나 웃을 때 좀 어색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 보톡스 때문인가요, 선생님? 그래도 이제 일부 네. 연예인분들 보면은 조금 보톡스 시술을 조금 과량 욕심을 조금 내셨다거나 하면은 마비가 온 것처럼 좀 표정이 표정이 어색해지고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잘 웃는데 약간 네. 입만 웃고 있고 이거 광대도 안 올라가고 네. 그러던데요. 그거는 약간 약을 좀 과량 써서 그런 거고 아.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네.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전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네.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주름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고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표정근이라고 부르는 웃을 네. 때 생기는 눈웃음 지을 때 생기는 이제 눈가주름이라든지 가주름까지 과하게 교정하는 거는 그래서 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보톡스가 저희가 지금 뭐 주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도 보톡스는 치료 목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한증이라고 부르는 손, 발, 네. 뭐 이제 겨드랑이 같이 좀 다한증 환자분들한테 스킨 보톡스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얕게 놓게 되면 네. 스킨 보톡스 놓게 되면 땀샘 작용을 좀 줄여서 이제 그런 땀이 많이 난 거를 좀 줄여준다든지 보톡스가 네. 땀을 조절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또 다른 경우도 효과가 있나요? 생각보다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고환아사 같은 뭐 이렇게 네. 안면 마비 환자가 왔을 때 이제 혹은 화경 이렇게 목이 한쪽으로 돌아간 네.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측 우리가 이제 환측 말고 괜찮은 네. 측에다가 좀 두 개를 이 균형이 좀 맞도록 반대측을 조금 더 마비가 오게끔 하는 형태로 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럼 양쪽이 마비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그 비대칭해 보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대칭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탈모 환자분들 머리에다가 이제 그 모낭에다가 이 보톡스가 들어가게 되면 네. 안드로젠 이제 남성 호르몬이 네. 모낭에 모근에 붙어서 공격하는 걸 어? 방어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탈모 환자들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탈모에 두피에다가 보톡스를 맞으면 머리가 덜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와, 이거는 진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필러와 보톡스 이야기를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 동시에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스킨 보톡스, 스킨 부스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피부 자체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로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걸 다 그냥 알 수 없다는 거죠? 미리 알 수는 없고요. 네. 아, 그거거든요. 궁금하신 점이 조금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